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달걀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회수해서 폐기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발표를 했는데도 소비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달걀 공포증, 이른바 에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통해서 달걀의 생산과 유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허창옥 제주도 의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기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순원 한살림 제주 상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부터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거의 진전 국면에 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이게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다시 좀 이게 그 의욕을 갖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안전한 계란이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 정부든 우리 지자체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동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후학들도 가르치고 농가들도 같이 이제 그 농가들의 현황을 봤을 때 좀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유통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유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안전한 미래 먹거리고 또 현재도 가장 저렴한 먹거리로서 다행히 이제 소비자들도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합심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성래 소장님, 살충제 달걀 파동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란은 사실상 신토불이 우리 축산물일 먹거리에 대한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불신이 정말 엄청 커졌습니다. 생산 농가는 물론 유통 판매하는 분 모두가 소비 축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계란 파동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지고 식용란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빨리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으며 또 그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순원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생산과 유통과 소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한 이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 적합하다 나올 거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의외로 DDT 성분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거를 추적을 해보니 토양에서 이것들이 누적된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들의 핵심은 생산자의 책임이냐 소비자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엉켜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제들이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먹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충제 달걀, 그러니까 살충제가 들어있는 또는 살충제가 남아있는 달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달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업 축산이 되면서요. 또 특히 기후가 더워지고 습기가 많으면서 이제 농가들에서 이제 이라든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영구 농장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키우고 있는데도 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허용된 10가지 이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살충제라는 표현이 너무 살벌해서요. 저는 여기서 쓰고 싶지 않고요. 이를 구제하는 어떤 그런 약품들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써왔는데 그것이 이제 내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강력한 거를 찾고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또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기 결함의 축척이 되고 동물의 축척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약품을 살충제를 산란계에 먹였다는 얘기죠. 먹인 거는 아니고요. 그럼 그 이제 뿌립니다. 뿌렸다는 겁니까? 뿌리게 되면은 이제 몸의 털이라든지 깃털에 이제 이라든지 진드기들이 묻혀 있는 것들이 이제 구제가 되는 것이죠. 구제가 되는데 살충제의 그 성분은 이제 호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호흡으로 피부로 들어가는 피부로 들어가는 일은 없고요. 호흡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우리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몸체 메커니즘으로 결함 내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 진단입니다. 그 지난번 조류 인플루엔자 때도 그렇고 초기 대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번에 도정의 자세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허 의원님? 저는 이게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 책임 회피 내지는 책임 전가의 문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얘기를 이게 맞는지 믿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주도 정도 보면 물론 이제 제주도의 다행인 것은 이게 그 살충제가 그 적합하다고 다 판명이 나면서 큰 것은 없었지만 이 조사 기간 내에 육지배에서 반입되는 계란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된 달걀이 유통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지난 그 5월에 그 AI 발병된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제가 보기엔 이게 반출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도에서 이게 국가 수준의 동물 검역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불어서 이게 두 번의 사건입니다. AI도 그랬고 지금 달걀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순원 산무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대책이나 도 대책 이전에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살림에서도 그 재래닭에서 DDT가 검출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이번 문제는 이 공장식 개사 중심의 양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 그 책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산자한테 그냥 가버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입장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뭐 전수조사나 그 빠른 것들 빨리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이 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 축산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생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우선은 그 지금 정부 발표가 처음에는 그 적합하지 않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수거해서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량 그 밀항이라도 검출되면 이제 수거해서 폐기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재래닭 농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문매를 맡고 있거든요. 그 생산자에게 책임 전가 부분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허 의원님? 저는 뭐 그 책임 전가 사례는 사실 이게 아까 그 육지부에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억울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래식으로 이렇게 그 달걀 생산하는 농가에 있는데 이게 DDT가 이게 검출이 됐는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79년 이전에 사용했던 것이 그 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고. DDT와요. 예. 그리고 그 양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90년대에 이게 세워지 이제 하던 양계장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검출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거를 이게 마치 부도덕한 생산 농가 같이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검사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뭐 토양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데를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그 농가만이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게 살충제 계란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일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살충제 유해 물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이를 믿어야 할지 우리 정동규 교수님, 그 살충제 달걀의 위해성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피프로리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반려동물의 그 진드기라든지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단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살충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용처가 분명하고 저기를 분명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닭에서 그 검출이 됐고 위해성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킬로그램당 0.0mg을 그 한계치로 두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이상 검출이 된 결안 내에서 근데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은 그게 크게 없습니다. 보통 그런 독성들은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그게 관련된 정확한 진단법들이 개발돼야 되고 정부에서도 개발된 그런 근거를 갖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한 소비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그게 막 그거 갖고 막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이 고민할 것보다는 그런 진단법들에 의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아니면 불안하다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제시된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대안이 제시된 정부 발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성래 소장님, 그 이번에 검출된 그 유해 성분들은 몇 가지나 되고 또 유해 정도는 유해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살충제 검출 성분은 피프로닐하고 비펜트린, 그다음에 플루페녹스론하고 에톡사졸, 그다음에 피리다벤 이렇게 그 5가지인데요. 이 중 그 비펜트린이 가장 많은 농가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일일 뭐 성인인 경우에 36개의 계란을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식약처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그 발표한 바와 같이 이 그 인체 유해성은 사실상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그 도민이나 소비자들께서는 그리 인정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험소에서는 식용란 생산 농가에 대한 지도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그 잔류농약 그 항생제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그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를 하고 안전한 계란 그 생산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안심하게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번 달걀 파동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욱 의원님, 그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는 뭐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정부의 혼선 그리고 책임 회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봅니다. 우리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우리 서민들에게 최고의 단백질론의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큰 게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생산자는 결국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이게 불안으로 옴으로써 이거는 사실 사회적
예, 경비로 보면 이게 상당한 이게 피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번 추석에 다시 또 이게 계란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서민 경제에 막대한 이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강순원 상무님은 그 생산자 입장에서의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글쎄 뭐 그 우선은 심리적인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그 인식들에 대한 그런 이 부담감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생산자는 그렇다 치고 이 소비자의 현장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표된 8월 15일에 매장에 줄을 섰습니다. 계란을 사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며칠 있다가 DDT가 검출됐다라고 해서 저희 확인을 해보니 여기 공급돼 있는 게 60알이 공급이 돼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그래서 일일이 그 구매하신 조합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느냐면 그 일부러 멀리서까지 와서 안전한 계란을 사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나는 괜찮지만 내 아이들 건강은 지키고 싶다. 또 친환경 먹거리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 생각보다 아주 강도가 있고 분노하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저희도 이제 사과를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도 저희는 계란 공급이 딸려서 뭐 빨리 오지 않으면 계란을 못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 곳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데는 뭐 이러이러한 데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전체가 믿을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보게 되는 거죠. 예, 다음에는 이 달걀 생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걀이 생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허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뭐 생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게 뭐 세부적으로 제가 이게 직접 이게 생산자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이게 생산과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위생 관리에 나는 구멍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2, 3일에 뭐 수만 개씩 이렇게 이게 유통이 되고 이것이 이게 생산돼서 이게 유통이 되는데 사실 신선식품 아닙니까? 이걸 계속 잔류 검사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곳에서 이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좀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생산 농가가 철저히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관리 감독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저는 어쨌든 지난번 뭐 조류 인플루엔자의 문제와 맞물려서 어쨌든 이게 이 사태들을 좀 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규 교수님도 뭐 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는 것도 있죠. 예. 일단은 닭의 생산과 유통은 육계와 산란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뭐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 대기업 몇 개 대기업에서 거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메이저 유통하시는 분들 몇 개가 전체 양계 농가를 컨트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계 농가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친환경 아니면 또 그런 계란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큰 유통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과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 있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이력이라는 하는 부분과 연결돼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거든요. 가장 큰 농장이 월 한 20만 개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이 가장 큰 농장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95%의 자급률을 보여와서 외부에서 결함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AI 파동으로 결함이 부족하면서 이제 들어왔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저는 이제 항생제 결함이 아니 살충제 결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해충 구제 결함이라는 표현으로 너무 소비자들한테 너무 강력한 용어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농가들과 소비자들 둘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해충 구제 결함이 제주도에 이제 조금 반입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의 100% 자급률과 함께 큰 유통 회사들을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제주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강순원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걀의 생산 관리. 예, 우선 그 인증 제도에 좀 그 허점이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농약에 대한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 항생제 검사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검사하지 않는 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계 농가들도 이거에 대한 그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고 관리 체계도 안 돼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친환경 그 생산을 그 운동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들도 마찬가지 그 토양 잔류 검사라든지 농약 검사를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그 공장형 이 계사에 맞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설계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살충제 농약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게 얘기가 회자되는데 결국은 농약 잔류 달걀 정도에 이제 순화되는 그 용어를 쓰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농가는 그런데 계속 안전하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미 달걀 생산 관리에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정동규 교수님.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인가 이제 동물 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 대단히 유통회사, 월맛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동물복지 개념 또는 공장식에서 만들어진 결함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의 파급 효과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형 유통회사들이 100%는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개조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뭐 10%, 5%씩 해서 아니면 농가들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선언을 하게 한다면 친환경 인증 결함 뭐 이렇게 인증의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아니 생산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 인증 기관은 제가 그런 대로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 민간 인증 요즘은 농피아니 뭐 이런 얘기처럼 개인 인증한 것도 제가 좀 봤더니 주로 이제 식물을 하는 인증 회사에서 인증하는 그 단체에서 뭐 결함, 고기들을 인증을 해주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축산과 식물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증센터가 개인 민간 인증센터가 축산물도 인증해주고 사후 관리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하나 교수님 말씀 중에 공장식 산란, 그러니까 산란 공장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수요 충당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차적으로 그 이제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차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그것에 관련돼서 경제성이 맞으면 농가들도 그쪽으로 전환할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인근의 뭐 농가나 아니면 주택하고에 대해 어떤 축산과의 어떤 괴리되는 부분도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더 장기적으로는 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산업이 창출되는 거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의 길도 같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 허창욱 의원님, 현재 그 달걀 생산 관리 문제점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까요? 뭐 이미 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소와 돼지 같이 저는 이게 달걀뿐만 아니라 이게 닭도 이게 생산 이력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이제 바코드만 찍으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산을 관리를 통해서 생산됐는지 하는 것이 한눈에 소비자들이 볼 수 있을 때 이게 소비자가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승원 상무이사님이나 우리 정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방사식의 이게 사육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생산 농가들은 어떻게 취해야 될 건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게 훨씬 뭐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재지 지형에 맞는 방사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게 소규모 토종닭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뭐 100마리 150마리 이내의 농장에서 많이 이게 방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저는 이제 심도 있게 지금 이번 이게 문제를 겪으면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 제주에 걸맞는 안전한 이게 계란과 닭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라면 저는 이게 훨씬 이게 그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자연과 아마 거기서 나는 축산물이 훨씬 더 많은 홍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좀 공론화를 해야 된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소규모 농가도 참여할 수 있지만은 또는 기업형 방사식 사육 이런 것들이 기업형 방사식 사육 이런 것들도 아니 어쨌든 이게 공론화 시켜봐야죠. 토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계란이 사용되고 있는 그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서 후라이를 해 먹는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생산하고 뭐 빵이라든지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들은 대량으로 오대 그런 것들은 큰 유통회사에서요 알아서 자기들이 잔류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금 대량 생산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서 한살림과 같이 이렇게 방사형 계란을 하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계란들은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또 다른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방사로 가게 되면요 땅도 없고 그렇죠. 또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소비자가 그거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략 소비가 더 위축돼 버릴 수가 지금 있습니다. 당장 저는 뭐 대형 무슨 양계장 이런 얘기 아니라 이게 도민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또 제도라든가 정책이 아직 없는데 100% 동의. 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친환경 달걀이다, 유기농 달걀이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그 믿고 먹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친환경 농가의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달걀 인증 제도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친환경 농장 인증은 전국에 61개소의 그 민간 기관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친환경 인증 기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고로 도내 민간 인증 기관은 3개소가 있고 인증 농장은 9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유기축산 농장은 4개소, 그다음에 무항생적 농장이 94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농장의 친환경 인증 심사라든가 실사는 이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그 민간 인증기관 지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책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부분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공무원 출신의 이 민간 인증기관 취업을 금지한다든지 인증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인증기관을 정부기관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맡는다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소비자들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인증 기준 및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순원 상무님, 민간 인증 기관이 어떻게 했길래 또 인증에 이제 어떤 신뢰가 손상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참. 뭐 어찌됐든 이렇게 안면이 있다거나 또 뭐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측면들의 방점들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민간 인증기관들이.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해서 무항생제라든가 유기축산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동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좀 억울하다고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수의사가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난 억울하다. 이런 농가들도 있는데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수의동물 약품의 유통에 관련된 또 사용처에 관련된 부분들도 정부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성래 소장님, 개선과 변화, 어떤 개선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인증기관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지금 전국에 61개소가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지금 문제점들이 사실 이 산란계가 대군 농가들은 뭐 수십만 개를 생산하는 그런 대군 농장에서 이 친환경 농장으로 그 원칙대로만 사양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를 하도록 해서 이렇게 적어도 해충 구제제를 진드기 구제제를 살충제보다는 기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들, 친환경 약품들을 쓰도록 의무화시키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순원 상무님, 다른 개선 방안은 없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나타나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나 아니면은 헬리콥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하죠. 친환경 농지로 이런 것들이 비산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 잔류 아까 DDT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또 이 사료 문제도 있습니다. 수입 사료 이게 지금 우리 GMO 논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우리는 사료들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식 축산 문제죠. 이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AI에서부터 지금 이 계란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이것들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하고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는 체계. 그 생산자가 누군지 모르고 소비자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먹는 이런 체계보다는 동물 복지와 친환경에 기초한 그러한 축산 정책으로의 정책적 전환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농약, 토양 농약 잔류라든지 그 사료 문제, 이 공장식 축산 문제 이거는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만이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 체계를 지금까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에서 소량 생산, 뭐 다 종목의 이제 품질 좋은 달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즉 그렇다면 국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달걀 유통 체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농가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도내로 반입된 달걀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현재 달걀이 도내 반입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순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전체적인 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대형 유통업체 몇 개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그 조직들은 그 중앙으로 이렇게 그 중앙 물류센터로 모여서 이것들이 전국 그 이제 회원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나눠집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아까 60알이 올해 이제 그 제레닥 그 DDT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위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그 AI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1년에 한 6개월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체 산지 발굴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육지에서 반입되는 달걀 이제 현재는 중단된 상태죠. 네. 그런데 결국은 자율적으로 들여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산 달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입은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 자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유통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아까 해충 계란 뭐 표현하던데, 이 계란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런 달걀을 생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AI가 발병을 해서 사실은 전국에 뭐 6개만이 아니라 산란계까지 다 이게 살처분 할 그런 상황,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게 AI가 끝나서 이 산란계가 다시 계란을 이게 생산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어떤 정부 대책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이 산란계 계란 그 생산 기간을 68주령 정도 합니다. 68주 정도 낳기 시작해서 68주.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30주를 더 늘립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쇠약하고 늙은 닭이 계속 생산을 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 늙은 닭은 면역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이게 병해충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가들은 이게 이 수령에 맞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게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큰 문제다는 것이고, 7개월 동안 더 나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동물복지로 보면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기 뭐 MBC 와서 토론을 할 때인가 AI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그 특별법에 가축 수산물 및 식물의 도해 반입 반출에 대한 방역이 사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84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 대상, 절차, 필요한 조치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와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거에 따라서 돼지고기는 반입이 안 됩니다. 제주도에 반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고시를 통해서. 그렇지만 계란은 사실은 이게 조류 독감이 발병했을 때에 6개가 못 들어올 때 계란도 검사를 하지만 이게 없을 때는 아예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아까 우리 저 MC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에 맡기다, 그러니까 반입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 자체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계란에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그 신뢰를 잃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이게 축산물과 관련된 그리고 계란과 관련된 부분도 반입 시 반드시 신고 절차를 통해서 이게 들어온다면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100% 소비할 수 있으면 제주도 계란으로 100% 소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철저한 이런 검역 절차를 반드시 우리가 법제화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도 강수는 사무님 다른 뭐 어떤 도내 반입과 관련된 문제점 또는 해결 방안 같은 건 없겠습니까? 우선 제주도에서 협조 요청들이 전부 유통업체에 왔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반입을 저희는 중단을 했는데 실제로 시중에서 지금 어제도 저희 돌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 유통업체가 이제 수집을 해서 이렇게 시중에 이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란의 난각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제주산이 아닌데 그 상표는 제주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속의 것까지 이렇게 대부분 안 보고 그 상표를 보고 이게 제주산인가 이렇게 믿고 사가는 것들 이런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이 감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무엇인가 제대로 온 정보를 지금 제대로 갖고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동기 교수님이 우리 달걀 작업률이 95%라고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량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달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5% 자급률이면 제가 이제 여기 지역 방송이니까 돈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터질 때마다 또 한 번 터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안 터지다 제주도는 처음 올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물론 안 터지면 최고입니다.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이 하지만 사람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5%의 자급률을 100% 이상을 높이되 제주도 계란이 정말 좋은 계란이라면 육지에서 서로 사갈 겁니다. 비싼 유통비를 주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뭐 종개장을 시설한다는 어떤 정책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늦었지만 저는 환영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종개장이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왜냐하면은 육지부에 종개들이 어느 씨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5, 6년 전부터 계속 제주도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주도에 육개, 산란개, 그다음에 토종닭, 종개장을 좀 안전한 곳에 지어서 제주도 자급률 100% 이상, 그다음에 남는 거는 육지부에 고가로 판매를 하면 농업에도 되고 제주도 정책에도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런 농약 잔류 계란 같은 경우가 제주도 유통되는 게 안 되지 않을까. 100% 되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물류비 비싸서. 그러니까 돼지인 경우는 제주산 돼지가 전국 최고의 맛과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개 역시 종개장도 설치되면은 아마 제주도의 닭이라든가 계란이 전국적으로 아주 신선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허 의원님 어떤 종개장은 이미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반드시 필요를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양돈의 종돈장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뭐 내년도부터는 아마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종개장이 완공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방사식의 그 사육 방식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가 난 저는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양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청정 제주 지역에 맞는 그런 이제 축산물, 특히 우리 계란 같은 생산이 일대 변화도 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우리 뭐 교수님이나 우리 강순 상무님이나 우리 또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설래 성내 소장님 같은 분들이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의견도 많이 주시면 아마 이게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달걀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지 못한 거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1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강순원 상무님부터.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하니까 어쨌든 이 계란 사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심을 속이고 치지 말아야 될 이런 그 살충제들을 뭐 치는 경우는 당연히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양심적으로 생산해온 농가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믿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소비해온 우리 소비자들, 이들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저희 같은 이 친환경 생산과 소유 운동을 하는 생협도 자성하고 저희도 이제 문제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런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요구를 하고 사회도 요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들은 응원도 해주고 그런 그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래 소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예, 우선 그 정부 차원에 이번에 축산물위생처리법이나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농어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그 식용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농약 성분은 물론이거니와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나 합성 항균제 이런 것까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주산 축산물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산 축산물 많이 애용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정동규 교수님. 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그 농가나 유통하시는 분들의 좀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마트 같은 데 공급을 할 때 각 마트별로 그 다시 인증을 하는 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증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성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줬다고 하면 그러니까 유통하는 그 마트에서 요구를 하지 않겠죠. 그 비용들이 나중에 생산비로 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좀 안전한 그 인증을 하고 그걸 또 믿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는 그 넌 GMO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한 계란을 생산했을 때 그 가치를 좀 가격으로 좀 보상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허창욱 의원님 마무리 발언. 네, 뭐 지금 우리 농수산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 8월 22일 또 한미 FTA 재협상을 논의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또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그리고 이번에 계란 사태까지 겪으면서 우리 축산인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폭염이니 가뭄이니 이러면서도 우리 농어인들도 상당히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도 이렇게 우리 생산자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좀 헤아리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정말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살충제 달걀, 다시 말해서 이제 농약 잔류 달걀 파동으로 인해서 인체 유해성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인 반면에 의사협회와 학계에서는 장기 섭취에 따른 독성 시험도 없이 악영향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달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잔류 살충제를 차단하는 것이, 잔류 농약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